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말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악재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잘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어떤 일인가, 자,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역습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인텔의 역습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인텔이 어떻게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텔의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1986년도에 설립이 된 그런 기업이고요. 세계 최초로 플래시 메모리 양산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했던 회사도 바로 인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때 이제 20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강국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미국의 제조업이 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발생했었죠. 그때부터 미국의 제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고, 미국은 시기에서 이제 고부가 가치를 주력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왔습니다. 이때 이제 1971년도에 또 역시 최초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또 제조를 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메모리 쪽을 보시게 되면은 일본이 1980년대 초반에 이제 일본 NEC, 도시바, 후지츠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에 공격적으로 출하게 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폭락을 하는 그러니까 최초의 반도체 치킨 게임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80년도에 인텔은 IBM PC에 CPU가 탑재가 됩니다. 그 당시 우리 뭐 AT 컴퓨터, XT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 당시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985년도에 이제 메모리 부분도 그렇고 한 1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바로 이제 인텔이 메모리 사업에 철수를 하게 되고 그 메모리가 바로 일본으로 갔다가 한때 일본이 어 한국이 인텔이 이제 따라하게 됐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숫자라는 것을 이제 쓰게 됐었는데 인텔이 AMD가 자꾸 비슷하게 만드니까 소송을 냈습니다. 그때 이제 소송에서 이제 숫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허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펜티엄으로 변경하게 됐죠.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펜티엄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많이 아시게 될 거고요. 알고 계실 거고. 자, 그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대표들이 변경이 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자꾸 이제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물론 미래 먹거리를 찾긴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모비라이라는 이스라엘의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대략 17조 원 정도의 인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G, IoT를 이제 미래 먹거리로 삼고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될까요? 파운드리에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점 이제 인텔의 기술력은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대표가 변경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까지 이어진 인텔의 역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애플과도 이제 또 결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제조업을 회귀하고자 했었는데 여기 한 수 더 떠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반도체 쪽을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파운드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차량용 반도체에서 많이 부족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이제 미국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휘둘리면 안 되겠으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하자라는 어떤 그런 정책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인텔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텔의 새 대표가 이제 팻 겔싱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인텔에서 30년 정도 근무를 했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8세 정도부터 근무를 했다가 30년 근무를 했죠. 그리고 2012년도에 퇴사하죠.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의 매출을 또 3배 정도 또 올려놓은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다시 이제 이 사람이 인텔로 복귀를 했죠. 그동안에는 약간 CFO 출신들이 이 인텔의 대표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즉 기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된다면 이번에는 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그런 사람들을 끌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렌 히들이라는 이 사람도 합류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CPU 코어 여기 이제 수석 아키텍트 연구원으로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려 35년을 근무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도 역시 다시 인텔에 합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가볍게 연기일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삼성전자는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악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그 내용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으로 던졌습니다. 그걸 누가 받았어요?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즉 정말 잘 분석할 수 있는 쪽에서는 매도를 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삼성전자니까 매수하는 뭐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수급이 좀 나와 있.
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당장 그게 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 5년 정도를 보고 얘기할 부분인데 이미 주가는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당장에 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미래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내용은 분명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점점 기술력을 갖춰간다면 향후에 미국에 있는 MS, 애플, 퀄컴 이런 기업들이 인텔로 어느 정도 다는 안 가죠. 당연히 다는 갈 수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워낙 이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미래 산업은 더더욱더 반도체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캐파가 커진다라면 전체적인 캐파가 커진다라면 뭐 점유율 조금 뺏긴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매출액은 높아지는 뭐 그런 현상도 나오겠죠. 지금 현재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54, 최대 56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17%인데요. 여기서 좀 함정이 있는 것이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수주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TSMC는 뭐 대부분 애플, 퀄컴, 인텔 뭐 이런 쪽이 주력이다 보면 삼성은 자체적인 AP 이게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TSM 주가를 보시게 되면 좀 최근 이틀 동안 좀 급락세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고 이미 주가 좀 빠지는 모습도 있었고 반등이 좀 나오다가 또 한 차례 추격받으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왜냐하면 TSMC가 가장 큰 타격이죠. TSMC는 주력 매출처가 인텔, 애플, 퀄컴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 기술 격차에 대해서 좀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2단계, 3단계 정도 기술 격차가 있죠. 지금 단기간 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인텔은 아직 7나노도 못했어요. 이번에 작년에 연기가 됐죠. 그리고 TSMC와 삼성 같은 경우는 5나노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3나노도 개발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더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럼 삼성전자도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인텔은 7나노를 일단 내부 양산을 자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뭐 인텔의 현재 그 모습을 본다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2022년도에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연계된 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진척이 있었다라는 발표를 인텔에서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은 일단 견디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인텔과 협력. 그러니까 인텔이 외부 파운드리 협력을 주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력은 내부에서 하겠지만 그리고 저부가 가치 같은 경우는 외주 형태로 가겠다. 그리고 삼성은 얼마 전에 그래픽 카드 14나노에 대해서 인텔로부터 위탁 생산을 또 받은 부분
그런 모습입니다. 부디 삼성전자가 빨리 다시 기술에 투자를 하면서 초격차를 이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자, 그리고 좋은 수익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빼고요. 그냥 현재 있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말씀드렸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하나 보려면 힘드니까 도마TV에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도마TV였고요. 도움이 됐더라면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누르시고 또 실시간 방송을 청취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알림 설정 꼭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